자, 두 번째 부정한 보수입니다. 자, 대과 관계. 뇌물은 직무에 대한 부정한 보수이기 때문에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대가성을 밝혔을 때 이것이 인정되어야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대가 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라면 특정적, 포괄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밑에 관련 판례입니다. 자, 수수된 금품의 뇌물증을 인정하면은 첫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X.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청탁을 필요로 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수뢰죄와 알선수뢰죄 등 같은 경우는 이 청탁이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죠. 물론 청탁이라든지 부정한 청탁 이런 것을 요하는 범죄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동그라미 이것이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소된 것이라면 촉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인정되면 당연히 뇌물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밑에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를 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무 행위는 특정된 것임을 요하면 더 좋고요. 특정된 것임을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직무 관련성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기서 특별한 청탁의 유무, 개개적 직무행위 대가적 관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국회의원 나와 있네요. 의정활동 관련해서 전체적, 포괄적 동그라미. 여기 나와야지 전체적 대가관계,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 있으면 촉합니다. 자, 그 금원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괜찮아요. 이걸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 여기 자신의 직무 권한인 의안의 심의 표결권 행사 연장선상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 활동을 하도록 권유, 설득하도록 한다 할 때 이것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업자로부터 받았다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법사위 소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당 야당 근데 똑같이 5대5다 인원수가 5대5라고 한번 해볼게요. 5대5인데 한 명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소속이라든지 그런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통과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일정한 의정 활동, 찬반 투표를 하도록 권유 설득하는 행위를 한다 할 때 역시 자신의 행위와 밀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그렇죠? 대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 금원을 수수받았을 때는 뇌물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여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있고 직무행위 외의 행위에 대한 사료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요. 어떤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이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대가성을 띈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자, 이 판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있었죠? 저 우리 앞에서 배임 수재죄, 증죄죄 그쪽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먼저 나왔던 판례인데 이것을 배임 수재죄, 증죄죄에서도 갖다 쓴 것이죠. 출제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가 대가성을 띈다. 방금 말씀드렸고, 자, 그 밑에 똑같아요. 직무행위 외에 불가분적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 수수라 할지라도 이것이 대가성을 띈다면 뇌물이 된다는 얘기고요. 일부 순수한 정치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순수한 정치자금을 이쪽으로
그렇죠? 직무행위 외의 대가로 본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질이라면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마저, 즉 순수한 정치자금마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요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까지 읽었죠. 끊고.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할 때, 자,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모해서 금품을 공무원이 받았겠죠.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만 있다면, 그치? 관련성을 가진 사람만 뇌물죄가 되고요. 관련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 사람은 뇌물죄가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달리 볼 수만 있다면 각 금품마다 관련성을 따져서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책임지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자,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자, 정자법에 관련된 절차를 밟았다 손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 관련해서 자신에게 제3자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료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의 실질을 가진다고 한다면, 자, 대가성을 띈다면 뇌물죄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한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이건 뇌물죄 속성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뇌물을 갖다 바칠 때 당연히 내가 저 공무원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나에게 뭐 입찰 보게 해줄 거야. 저 공사를 나에게 유리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당연히 기대하고 뇌물을 하지, 뇌물을 제공하지. 이런 거 기대도 안 하면 왜 뇌물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를 기대한다, 그에 대한 사료로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가성을 띠면 전부 뇌물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한 보수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그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식대를 썼던, 홍보비를 썼던, 회식비를 썼던, 휴가비를 썼던, 행정비용을 썼던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뇌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사교적 의뢰를 할지라도, 그렇죠? 사교적 의뢰에 약소한 돈이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료를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면 이것도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나오죠? 밑에 판례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역시 사교적 의뢰란 말 나오지? 그치?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해서 받게 되면 이것도 뇌물이다. 그리고 이번은 총론 죄수론 할 때 배우는 것인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가 있다. 일정 기간 반복하 행해지고 있다. 피고업도 동일하다. 그랬다면 포괄일제가 되는 거. 그쵸?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경합범위 돼버려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졌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국외 송출을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국외 송출을 부탁받고, 그러니까 직무 갈 수 있다는 거죠. 7만원 동그라미. 예, 주식이 뭐냐면 술과 음식을 말해요. 7만원짜리 밥 한 끼 얻어 먹은 거예요. 이것도 뭐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적 의뢰로 받았다 할지라도, 접대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뇌물이다 고 봤습니다. 자, 밑에 조속한 설립 인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 걸쳐서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식사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이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법상 자체에서도 이런 것 자체가 형법상의 뇌물로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추구 의무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았을 뿐이라면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익도 보죠. 이익.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욕망을 충족시켜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은 재산적, 비재산적, 현존하거나 확정될 필요가 없고 장차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라든지 조건부이익이라든지 불문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양복, 자동차, 승진시킨다, 해외여행한다, 그치?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도 좀 봐두시고, 이순간에 정교 나오네요. 정교. 정교 자체도 뇌물이다 하고 본 거죠.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이 주식을 받으면 이것도 뇌물인 거예요. 그다음 일정한 영업 보장을 하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자, 로스쿨 검사 사건 이거 별표 쳐보시고요. 여기서 1번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쭉쭉 나오지,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유사 성교도 동그라미, 성교 동그라미, 전부 다 뇌물이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이 판례 별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출제가 많이 돼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일체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 기회 동그라미, 참여 기회를 얻는 것도 이것도 뇌물이다. 그럼 기수는 언제일까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다 했는데 이 죄의 기수는 언젠가요? 기수는 언제다?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종료시, 참여 행위 종료시가 바로 기수다.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간에 행위가 종료가 되면 이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워낙 출제가 잘 돼요. 자, 이때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다? 여전히 기수다. 이득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그 이득 취득시가 아니라 행위 종료시가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액수 미상이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뇌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 무형의 이익도 역시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프리미엄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 되고요. 자, 뇌물로 공유된 수표가 수수 후에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난 것은 기수 이후 문제고요. 일단 수수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뇌물죄가 성립하죠. 자, 직무 관련해서 장래 시가항 등이 예상되는 채비지 지분을 받았다는 거죠. 장래 시가항 등이 예상된다. 이 예상되는 것도 자,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보면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했을 때 등록 원부에 뇌물 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겠죠. 자, 그랬다면 자,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차량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를 잘 받으시는데 이 비교 판례까지 같이 받으세요. 이 비교 판례는 뭐냐면 이 판례도 똑같이 리스 차량입니다. 자, 리스 차량인데요. 자, 이것은 리스 기간이 지금 만료됐거나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됐기 때문에 차량 회사에서 승용차 반환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는 이 공소외인이 이 반환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마음대로 차량을 끌고 다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승용차 자체가 뇌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번 판례는 뭐다? 리스 기간이 유효할 때는 이제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기 때문에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차량 자체가 뇌물로 보지만 밑에 비교 판례처럼 이런 사정일 때는 뇌물로 볼 수가 없다. 자, 5번입니다. 토지 교환, 토지를 맞교환하는 거죠.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도 그 맞교환하는 그 토지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것도 바로 무형의 이익도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자, 6번 판례 보죠. 6번 판례. 자,
갑은 누구냐? 아니,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자이자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그랬습니다. 이 조합장이라 했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데 이 업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뇌물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앞에 이 앞에 조합 앞 여기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주택조합의 조합장 이 사람도 업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6번을 보면 자, 을에게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갑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하면 이 사람은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겠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뇌물수수죄로 이 피고인이 기소됐는데 왜 기소되었을까? 뭐 뇌물 받은 게 있나?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을이 뭘 받았어? 을이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그것을 받게 해주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이 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위나 기회가 바로 뭐다? 뇌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뇌물 가치는 모집 수수료 상당이 된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죠. 자, 조문 봅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입니다. 받은 뇌물은 수수지, 수수. 그 다음에 공할 금품은 뭔가요? 이건 약속이지. 근데 뇌물죄는 행위 태양이 세 가지인데 수수, 요구, 약속. 근데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에는 요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수하고 약속만 있잖아요. 조문 자체에. 요구라는 것이 없죠. 그치?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대상을 보세요. 자, 받은 뇌물 또는 뇌물의 공할 금품이라 했기 때문에 수수하고 약속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요구만 했을 때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고 봤습니다. 요구만 했을 때는 몰수 추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판례가 어디 나와 있는가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지? 파란색으로 요구하였으나 요구에다 세모 쳐보세요. 즉각 거부하여 특정되지 않아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즉 요구만 했을 때는 뭐가 안 된다?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별 붙여보세요. 자,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하는 것이다. 특정 물건에. 그쵸? 특정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치?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세모 쳐볼까? 특정되지 않은 거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원이 밝혀진 것만 그것만 쏙 빼서 몰수 추징을 하는 것이지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개인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뇌물로 밝혀진 것만 특정된 것만 쏙 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이다.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 제48조의 특칙조항이다. 그렇죠?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 추징이지 근데 각칙에서는 필요적입니다. 됐고